네, 2022년 8월 19일 이정훈입니다. 반미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노총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반미 민노총에게 민주당이 날개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민주당을 조종하는 것은 또 누구겠습니까? 민노총을 움직이는 건 누구고, 그러한 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하는 민주당, 그 민주당은 또 누구의 조종을 받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날 나온 몇 개 신문의 칼럼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실장 박정훈 씨가 쓴 건데, 괴물이 된 민노총에 날개까지 달아주기,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어느 공장인지 물류센터로 들어오는 파업에 불참한 기사가 모는 트럭을 포위합니다. 그 차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트럭을 때립니다. 결국은 돌을 던져서 운전석 유리도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절망적인 욕설을 내뱉으면서 탈출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트럭의 블랙박스에 찍힌 모양입니다. 이걸 일단 우리 박정훈 논설실장이 거론하는데, 요 동영상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9월 17일 중앙일보든 여러 언론에 보도된 건데, 중앙일보 당시 보도를 보게 되면 2021년 9월 15일 파리바게트 가맹점에 그 빵을 운송하기 위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이제 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당연히 화물연대 노조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SPC그룹 가맹점에 공급할 빵과 재료를 싣고 세종시 한 도로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노조원들이 차를 세웠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차량 부품 등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서 부셔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끌어내려서 3, 4분간 폭행을 했다. 네. 그래서 이런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고 또 주변에 CCTV가 있어갖고 화물노조원들을 조사한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닐까 싶은데 확인은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연대 노조원이 아닌 기사가 트럭을 몰고 다니면 그걸 위협을 강한다는 건 사실이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1년 전 기사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었죠.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강성으로 갈 줄 알았는데 타협을 했었죠. 네. 하여간 이 민노총이 문제입니다. 이 박정훈 논설실장이 글을 상당히 잘 쓰고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노동 단결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쟁의 중에 한 노조원들의 불법을 관대하게 처리한다. 입건을 하더라도 사법당국은 기소유예, 기소를 안 하죠. 기소를 해도 벌금형. 이 대부분이다. 이러다 보니까 민노총은 뭐 감옥 갔다 오면 오히려 그 세계에서는 계급장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막상 잡혀도 끼껏 벌금형이니까 세게 나가죠. 바로 협박을 하기 위해서 시너통 들고 나와서 분신 협박을 하고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CJ 대학통운이 원래 초 이 민노총 조합원 때문에 크게 당했는데, 택배기사 2만 명 중 92%가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8%가 마비를 시켜버렸습니다. 대우조선의 노조도 아닌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들이 대우조선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116명이 했는데, 그로 인해서 대우조선 및 협력업체 노동자 10만 명이 56일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민노총이 이렇게 과격한 시위를 주도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선동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미를 외칩니다.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북한 입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인가요? 우리는 반미다를 외쳤었죠. 8월 13일 서울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는 민노총 시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민주노총은 통일선봉대라고 하는 소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의 미군기지 앞에 가서 친북 반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에 보이는 반미 반정가를 유튜브로 만들어 퍼뜨리고 있죠. 노동운동가가 아닙니다. 반미가. 반미 반정가. 자기들은 굉장히 투쟁적으로 하면서 반전을 또 외쳐. 통일성본대는 범청학년이나 한총련 등 친북 성향 대학생 단체가 운영해온 조직이었는데 2000년부터는 민노총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주사파 조직에서 운영하던 대학생 단체가 하던 건데 이게 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8월 13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어서 통일선봉대를 앞세워서 반미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미군기지 앞에서 시위를 할 뿐만 아니라 부산에 가면은 미군 부두가 있어요. 전쟁이 나게 되면은 미국에서 상당한 군사 무기가 와야죠. 우리도 무기가 많지만은 미군들도 오죠. 미군들도 오지만 미군들이 사용할 무기도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 타고 바로 오지만 병사들은 장비는 배로 싣고 오는데 그 배를 내리는 부두가 부산에 미군 부두라고 따로 만들어놨어요. 전용 부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하게 되면 미군이 자기네 그 수송함, 상륙함에다가 그런 탱크 뭐 이런 걸 싣고 그 부산 부두에 내리죠. 아예 미군은 그렇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부두에 가서도 이들은 데모를 합니다. 뭐 양키 고홈, 그다음에 사드 반대, 성주에 가서도 사드 기지 반대 시위도 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위원회는 통일학교란 캠프를 열어서 미국의 세계 침략사와 조미 대결사, 6.25 전쟁사를 북한식으로 강의하고 있죠. 이 통일위원회가 민노총이 지난 8월 13일 그 대회 서울 집회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이 보내온 연대사를 읽었었죠. 이렇게 민노총은 친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 운동권들이 Y가 되고 주사파가 많이 무너졌죠. 대학가에서. 근데 이 노동운동으로 노동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뭐 대구폭동, 부산 부두 노조 파워 등등이 45년, 6년 굉장히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좌파들이 기승을 부린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기승을 부릴 때마다 남북관계가 요동을 칩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벌어졌던 것도 결국은 남노당에 협조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 부산 부두노조 파업은 굉장히 컸었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친형인 박상희 씨가 숨지는 대구폭동도 역시 좌파들이 일으킨 거였죠. 그러게 그렇게 쌓이다가 6.25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 선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여순 사건이 일어나다가 6.25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한 내의 갈등이 이걸 일으킨 거, 이런 걸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 민노총은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 자체가 북한에 많이 동조를 했으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일단은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노총을 움직이죠. 지금 꼭 조사를 해야 될 것이 민노총이 이렇게 통일선봉대를 내서 운동할 때는 누구와 어떻게 접촉을 해서 움직이는지를 추적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민노총이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뭐 사람을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기물을 파괴하잖아요. 이 기물 파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동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물방망이 뭐 거의 처벌을 안 하는데 기물을 파괴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낼 수 있죠. 그 여기에 걸리면은 그걸 두드려 부수는 민노총원은 재산을
잃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싫어요. 자기가 무슨 노동운동 해갖고 감옥 갔다 오면 그 세계에서 계급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기꺼이 하고 더 강성으로 가는데, 요거는 굉장히 회피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임종성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 20대, 21대, 예. 경기도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됐죠. 65년생이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초중고 나온 걸로 보여요. 가천대학 나왔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로는 운동권 출신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임종성 의원 별로 들어본 사람이 아니죠.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는 폭력과 폐화계를 제외하고는 다 면책시켜준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뭐 도로 봉쇄하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기물을 두드려 부시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공장을 점거하고 도로 봉쇄하고 업무를 마비시켜도 손해배상 안 당하게 한 겁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의 리더가 누굽니까? 현재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지시를 했을까요? 아니면 임종성 의원이 단독으로 했을까요? 그리고 민노총을 어떻게 해서 조선직업동맹하고 연대사를 발표하는 걸 어떻게 그걸 할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윤건영 의원이 북한 어민 강제 북송할 때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저게 민주당 당론이야? 물론 그렇게 그쪽으로 기운 사람들이 많지만 개인 플레이로 막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과 MOU 같은 걸 맺고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종석 씨가 비서실장이 되고 레바논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남북관계가 유화되면서 2018년 남북관계 봄이 열리죠. 근데 그때 2017년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권력기관이고 굉장히 체제를 지킨 데 중요한 국가정보원, 검찰, 군, 이런데 과거사위원회가 갑자기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뒤집니다. 아니, 나는 문재인 정부가 그걸 다 준비하고 집권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국정원 서버까지 열어봤잖아요. 지금 모 방송은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시기에 일본의 우익 인사를 데리고 와서 JP가 요정에서 환대를 하고 대접을 하고 육군사관학교에 데려가서 생도들의 사회를 받게 했다. 이런 것들을 쭉 공개합니다. 그런 거가 다 국가정보원 자료인데 그게 나와서 툭툭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딱 집권하자마자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 국정 플랜이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버벅거리잖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되고 선거로 당선됐는데 쫙 급진적으로 나갑니다. 그런 플랜을 누가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대개는 어디서 갖고 오죠. 제가 이번에 펠로시가 왔을 때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끝까지 안 만났습니다. 전화통화로 끝냈는데 그 안 만난 과정은 삼성과 SK 로비라고 제가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증거는 밝히지 않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부정 안 하죠. 네. 그쪽에서 들고 와서 중국에 자기네 공장이 있으니 안 만났으면 좋겠다. 또 국익 얘기하면 넘어가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플랜이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비슷하게 문재인 정권은 더 그랬다고 봅니다. 이걸 뭘까요? 왜 이렇게 민노총은, 지금 민노총 시위 현장에 가보면요, 저도 체격이 작지 않은데 저보다 더 땅땅하게 젊은 친구들이 체력도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업을 안 하고 거기서 시위를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그게 집단으로 상경해서 시위하는 거라면 또 근로자들이 왔겠구나 그러겠는데 아니고, 그 몇 사람만 왔을 때 보게 되면 직업적인 운동권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돈이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민노총에 돈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많은 민노총에 가입한 노조원일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있을 수도 있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미 민노총에 날개 달아주려는 민주당, 그러한 민주당을 또 조종하는 건 누구일까?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김여정이가 나와서 제가 계속 윤 대통령의 담대한 대북 지원은 아니다 그러는데 그걸 탁 걷어찹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뛰기 시작합니다. 반미 반정가를 유튜브에 유포시키기 시작하면서 쫙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니까 거기서부터 치고 나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도 민노총 등이 시작한 촛불 시위에서 압도적으로 정동영 씨를 이기고 당선됐지만 바로 휘청하게 되면서 계속 끌려가게 되죠.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길들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핵심이다. 요거를 우리 국가정보원, 경찰, 대공, 그 다음에 지금 하여간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경찰, 검찰, 안기부, 기무사 다 박살 내놨죠. 그래놓고 공간이 열리니까 자기들이 많이 활동한 겁니다. 근데 아직 윤 정부가 그걸 복원시켜 놓지 못하고 있어요. 복원이 아니라 더 강성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그걸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전직 국가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힘당 안보 타스크포스에서 고발하면서 이제 자꾸 수사가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이게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북핵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윤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 저는 한국은 이제는 미국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그러면 점점 일본이 우리를 더 심하게 다루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겠다 이렇게 봅니다. 반미 민노총에게 날개 달아주는 민주당, 그 민주당은 누구의 조정을 받을까? 요 관점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저도 하나하나 추적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